우리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한번 해보자. 우리 정희성 씨는 뭐 너희가 아주 뭐 매번 만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아주 자주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자주 이분의 시를 만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고 굳이 뭐 외우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더라. 대표 작품 하나만 알려주면 점은 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상당히 자주 나와. 요 시 하나는 자주 나와. 꽤 자주 보게 될 거야. 나머지 시들은 그렇게 뭐 빈출돼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나오면 알려줄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시를 보니까 주제가 뭔 것 같아? 제목 보니까 그리움이야. 항상 우리 제목부터 읽어야 돼. 제목 읽고 작가도 한번 보고 천천히 해. 알겠지? 시부터 그냥 때려 읽지 말고. 그래서 작가도 알면은 이분은 대부분 이런 시 썼으니까 이런 내용이겠지. 좀 짐작도 한번 해보고. 우리 문제 풀어야 돼서 보통 시를 읽으니까. 그렇지? 자, 보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화자가 직접 등장하고 있고 표면에 등장한다라는 표현으로 선지에 많이 나오지. 날과 시로 만나서 그래서 날과 시는 가로실, 세로실이고 옛날에는 이제 천 만들 때 기계가 다 하지 않고 사람 손으로 실을 하나 이렇게 교차시켜 가지고 면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날실이 이렇게 있으면 시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나의 면이 면이 되는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시어는 항상 동그라미 치기로 했었지. 요 꿈 하나의 꿈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사랑 혹은 당신과 내가 만났으니까 결실 그런 게 될 거야. 만약 이럴 수만 있다면 가정하고 있네. 가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나는 기다리리가 맞는 어순인 것 같아. 근데 추운 길목에서를 뒤로 뺐네. 도치법 사용했고 추운 길목 촉각적이고 춥다는 촉각으로 느껴다. 또 상징적이기도 하지. 왜 하필 추운이라고 했어? 추운 길목? 그냥 편하게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치? 아픔과 시련을 안고라도 나는 기다릴 거야. 요 비단도 사랑의 결실이 되겠지. 오랜 침묵, 외로움 전부 다 시련과 고난이 되겠지. 그때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하나의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 의인법. 오케이야. 손. 또 상징적이기도 하지. 이 손이. 뭐를 상징해? 이렇게 손을 건넨다라고 하면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손을 준다.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그리움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촉각으로 느낄 수도 없어. 그리움이라는 건.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리움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그치? 우리가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걸 항상 추상적 관념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치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했지. 왜냐면 얘네들이 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시각화가 되겠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실현이 되겠지?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리. 춥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적인 표현이야. 사랑이 춥다. 추상적 관념을 뭐 했어? 구체화했지. 사랑은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주 추상적인 관념이야. 걔를 춥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추워질 수 있는 것처럼.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요렇게 또 날과 씨로 만나서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요 정도면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보거든. 위에랑 맨 밑에가 똑같이 수, 머리 숫자, 미, 꼬리 미자 있다면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 그치? 만약 한다면이라고 했으니까 여운을 남기고 있고, 자, 이런 것도 조금 같이 한번 해볼까? 하나의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이 얘기는 잘 생각을 해봐. 한 명은 행복하고 한 명은 불행한 거니 아니면 둘 다 불행한 거니? 보니까 둘 다 불행한 거지. 근데 불행한 쪽에서 불행한 쪽에 위로를 건네고 슬픈 쪽에서 슬픈 쪽에게 위로를 건네고 요런 모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이해됐니? 뭐 공동체적 연대, 공감, 사랑, 공동체적 사랑, 뭐 다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됐고, 이 한 폭의 비단 이런 것도 비유라고 써놓자. 하나의 꿈도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지, 진짜 꿈이라기보다는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지. 비유고, 이것도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만남이라는 걸 비단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만난다 라는 것, 사랑을 이룬다 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했고, 나머지는 요 정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분이 이제 1945년, 그러니까 광복하던 해에 태어나셨으니까 저문강의 삽을 싣고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시들을 1960년대 70년대 요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힘들고 저문강의 삽을 싣고도 그 노동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시를 많이 썼었어. 그러니까 이 당신이 실제로 뭐일 수도 있지만 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영무가 생각하면 여자친구 여기가 생각하면 남자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누군가로도 볼 수 있어. 외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알겠니? 그래서 요 당신은 우리 두 가지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 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님 임이라고 하자. 맞춤법에 맞춰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 두 번째 아무런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외제적인 해석이고 외제적인 해석 중에서도 뭐야? 시대를 반영하니까 반영론.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거를 표현론.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반영론.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린 시 내부적인 것만 볼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내재적인 해석. 그렇게 배웠었지. 혹시 다율이 이거 알고 있니? 내재적인 해석이랑 이런 거? 설명 한번 해줄까? 설명 한번 해줄까? 영무도 한번 해줄까? 그래 낫겠지.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보면 작품을 보면 뭐 이거는 비문학 지문에서도 종종 나오거든. 그림을 보든 음악을 보든 문학 작품을 보든 똑같아. 뭐냐면 이 작품 자체로만 해석하는 것, 작품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작품 내에서 보는 걸 우리가 내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흐의 작품을 볼 때 이거를 고흐가 그렸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야. 이거 구도는 이렇구나. 색깔은 이렇게 썼구나. 대비를 이렇게 이루었구나. 이거는 해바라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혹은 그 자화상을 볼 때도 그냥 자화상을 그렸구나. 요시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느 날 당신과 내가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연인이야. 그냥 알겠지? 윤동주 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시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이라는 것들은 항상 시대,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작가와 결부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작품 바깥쪽에 있는 것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시대의 모습을 혹은 그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고흐,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유화라는 게 유행을 했어. 그러면 그 당시 시대에 유화가 유행을 해서 고흐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구나. 그 앞에 시대에는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고흐는 이런 데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되게 혁신적인 그림으로 평가받는구나. 혹은 윤동주의 시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돼 그럼?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을 의미하겠구나. 어둠 이런 것들은. 근데 내재적으로 보면 그냥 어둠은 어둠이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영론이라고 그래. 반영해 본다는 거야. 시대와 사회를. 또 시대와 사회를 조금 제쳐두고 이 작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흐의 자화상 보면 고흐 귀가 잘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왜 귀를 잘랐지? 좀 정신적인 병력이 있었나? 혹은 되게 우울함이 있었나? 이 우울함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다 어둡게 표현했나? 이렇게 해서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니까 표현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각자들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와, 뭐 멋있다. 아니면
내 삶도 저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시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독자가 느끼는 감정, 이 작품을 보고 독자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 뭐 교훈을 준다든가, 그냥 뭐 행복하다 이런 것도 괜찮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자한테 무슨 효과를 준다라고 해서 효용론이라고 그래. 이거 외워야 돼.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지금 외워도 한번 배웠을 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내재적인 그런 무슨 론 없어요? 얘를 절대론이라고 그래. 상대적이지 않고 작품 자체만 본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얘네 셋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외재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외재적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내재적인 건 절대론. 괜찮니? 정리 잘 해두도록 합시다. 미리 된 숙제하고 바로 이제 시험 때 계속 들어가면 돼. 알겠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둘 다 이제 잘 알지?